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전공 심화 과정 사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사주 12성의 마지막인 해수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살명리학을 처음 시작을 해갔고요. 당사주 12성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당사주 12성이 끝나면 이제 12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신살 명리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당사주 12성은 본격적인 신살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워밍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사주 12성 해수성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이게 나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수성, 해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라는 한자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이 글자만 보고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나이 숫자가 들어간 것이 그렇게 나쁜 내용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달마일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해수가 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신선 선자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교적 좋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자수를 보면 불도라고 나와 있고요. 축토는 귀도라고 나와 있어요. 귀도는 내용이 안 좋겠죠? 귀신기자니까 탐욕, 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있고 축도도 있는데요. 축도는 그 짐승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곡, 현침, 사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아수라도는 영민, 교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라든가 아수라도라든가 귀도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이 안 좋고 그 불도라든가 선도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이 좋겠죠. 그래서 그 고고, 장수, 청진, 건전, 단정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2성에서 이 해수생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성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연지에 해수가 있을 때 이것을 촌연기를 나타내는데 정신적으로 조숙한 경향을 보이고 어른처럼 행동하며 속을 알 수 없는 유형에 속한다. 신심이 깊고 신중하다.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있을 경우에는 중년기를 나타내는데 굴곡이 많은 삶이다. 욕망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고 침잠의 기운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성난으로 불미한 경우가 많다. 일지에 있을 경우에는 말년을 나타내는데 다툼이 잦고 돌발 행동으로 일탈하기 쉽다. 대개는 이별한다. 공방수를 두며 해로하면 노년의 북이 공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을 때는 이것이 평생 총혼을 나타내는데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고 장수하는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개 신비주의적 현상에 매료되거나 활인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해수는요, 특징이 뭐냐면 신비주의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강하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성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해수에 대해서, 12지지 해수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그래갖고 이제 맨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가 방향을 봤을 때에는 그 서북서, 서북서라고 할 수 있고 건방입니다. 하늘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해수가 왜 영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냐면 이 술토와 해수는 하늘을 나타내는 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수는 해자축 수국의 시작으로 초겨울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해수하고 자수하고 축토가 겨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잘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음력 10월이고 입동과 소설이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오후 9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취침 시간 직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몇 시쯤에 취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찍 주무시는 분은 뭐 12시 전에 취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수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잠잘 시간이니까 어때요? 잠잘 시간이니까 일단은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죽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은요, 유금이에요. 양이 하나도 없고 음만 6개가 있습니다. 유금으로 영계의 세계이다. 영자가 실령 영자예요. 영적인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 해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모든 사물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 하루로 따지면 이제 잠잘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중성의 인자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수의 지장간이 인간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수는 음에 해당이 되는데 지장간은 전부 양이죠. 그래서 이중성의 인자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인신사의 네 글자가 역마살이니까 역마의 글자로 이동, 해외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기운이 강해 번뇌가 많고 사회생활의 변동이 많다. 우울증, 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음과 양의 구성이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새로운 변화를 이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양이 양으로 양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짓는 시기고, 하루에 있어서도 잠잘 시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해수가 인신사회로 역마의 기운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를 나타냅니다. 기운이 바뀐다는 거죠.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강한 그 변화의 기운이 강하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잘못 나타났을 경우에 우울증이나 아니면 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사와 기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사와 기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해는 술과 함께 천문성에 해당이 되고요. 하늘의 길을 깨우치는 데 효용이 있어서 역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강한 사람들은 이 사주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방이라 그래서 하늘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주역에서. 하늘을 나타내는 게 술토하고 해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전부 중국에서 온 것이고 이것이 한자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은 뜻을 포함한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지지를 공부를 하면서 한자의 뜻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수는요, 이 해술은 옛날에 이제 문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형 문자를 보면 사나운 멧돼지를 본뜬 모양입니다. 해술을 이렇게 딱 보면 잘 보면 이렇게 돼지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원지사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갈 때 이미 멧돼지는 집에서 기르는 집돼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옛적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산에 멧돼지가 엄청 많았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농경사회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다니는 멧돼지를 잡아다가 이제 집에서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돼지가 이제 집돼지로 변한 거죠. 그래서 사나운 멧돼지를 집에서 키우니 이것이 돼지 시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 돼지 시자는 어디서 나오는 한자죠? 집가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돼지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 돼지가 있는 것을 그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집안에 이제 돼지를 놓고 키웠으니까 그게 이제 집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이 해자와 돼지 시는 똑같이 돼지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해라는 소리하고 시라는 소리는 멧돼지가 학학, 씩씩 하는 그 소리에서 취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해자, 돼지 시자가 됐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억세고 강한 뼈대와 어금니를 가지고 학학거리면서 저돌적으로 마구 설쳤기 때문에 뼈대를 갖추다, 학학거리다라는 핵심적인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뭐냐면 가출 해자예요. 가출 해자. 여기 말씀 원자가 들어갔잖아요. 돼지 해자하고 말의 핵심과 뼈대를 갖고 있으며 달리 표현하자면 학학거릴 정도로 범위가 큰 이런 뜻입니다. 가출 해자고요. 그리고 이것은 색일각자입니다. 돼지 해자에다 칼도자가 들어갔어요.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뼈대 위에 칼로 또렷하게 표시함. 그러니까 뼈대라는 핵심적인 뜻을 갖고 있다. 이 해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수에 대한 특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자는 돼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라는 동물은 매우 유용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는데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잖아요. 물론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를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이슬람교가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으려면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맛에 이제 딱 인이 박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돼지를 안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사 지날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돼지가 악기를 갖다가 다 먹어치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를 성스러운 그런 동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 어저께 돼지 꿈 꿨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복권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재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금통 하면 무슨 저금통을 우선 생각하죠? 돼지 저금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라는 동물은 우리 인간에게 그 상당히 유용한 동물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가 강한 사람들은요, 의리와 인정이 많고 외강내약. 외강내약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연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돼지 같은 동물을 보면 돼지가 얼마나 커요. 뚱뚱하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막대기로 한 번만 탁 쳐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생긴 것처럼 외강내약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자주 잠기고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수가 술토와 함께 영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무속인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에 자주 잠기고 영적인 세계에 빠진다는 얘기죠.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오래된 헛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해수가 강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투쟁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해수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이라는 얘기죠. 왜 극단적이겠어요? 끝에 있으니까 일단은 음과 양의 구성이 다 유금으로 전부 음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과 양의 구성이 하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이 12지지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의 천문의 글자로 그 술토하고 해수가 하늘을 나타낸다고 했죠. 현실보다는 이상에 빠져서 세상을 살기 쉽다. 활인업이 적합하다. 활인업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를 잘하면 뭐 의사 아니면 법관 이런 사람들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수의 특징을 이렇게 딱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 포인트가 영적인 세계에 잘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 현실보다는 이상에 빠져서 세상을 살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요. 지금 예시로 든 분이
이혼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와 지금 잘 지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남자가 많은 거죠.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년 병술월 신의 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에 해수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지금 남자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남자가 많고 벌써 세 번째 남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남자가 왜 계속 생기겠어요? 예쁘니까 생기죠. 여자가 외모가 반반하니까 남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외모가 좀 괜찮겠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일간이 신금이에요. 제가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분이 미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신의 일주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격찬을 받고 있는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일주 중에 미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시면은요. 신의 일주에서 이 해수가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인데 사해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종사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행의 구성은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런 식으로 오행은 균형되게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올해부터 42세 신묘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묘대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앞으로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남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공 심화과정 고급 2-13강으로 당사주 12성의 마지막인 해수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